K리그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적으로 토론해보는 10분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K리그 부진한 득점력, 갈수록 하향 평준화되어가고 있는 원인과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 이전에 리그 득점력이 과거 시즌에 비해서 얼마나 저조한지 현 주소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그 K리그 원년이죠. 1983년도에는 40경기밖에 없었지만은 네. 107골이나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당 2.67골을 기록하게 됐고요. 네. 그 2000년대 들어서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0년에는 140경기에서 388골이 터지면서 2.77골을 기록했고 월드컵 후죠. 2003년도에는 264경기를 치러서 675골을 기록하면서 네. 경기당 2.55골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2.5골 이상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네. 저는 최근 5년간의 기록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2010년에는 216경기에서 619골이 터져서 경기당 2.86골이 터졌거든요. 네. 이때가 가장 많이 네. 터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즌도 마찬가지였어요. 2011년에는 이제 246경기에서 669골이 터져서 경기당 2.84골이었어요. 네. 이런 페이스가 꾸준히 이어졌는데 네. 올 시즌에는 아직 지금 뭐 시즌이 마감된 건 아니지만 204경기에서 457골이 터졌거든요. 네. 경기당 2.24골로 굉장히 좀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2년 이후에 경기당 득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경기당 득점 외에 스트라이커의 득점력은 어떤가요? 네, 지난 5년 동안에 지금 뭐 득점 랭킹 1위에 좀 그 수치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2010년에 이제 유병수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할 때 당시에 네. 28경기에서 22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0.79골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년 동안 이제 대한 천하였죠. 대한 선수가 2011년에는 경기당 0.88골, 그다음에 2012년에는 경기당 0.74골. 지난 시즌에 득점왕 차지할 때는 29경기에서 19골을 기록하면서 경기당 0.66골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네. 올 시즌 지금 현재 득점 랭킹 1위 선수죠. 이동욱 선수가 30경기에서 13골입니다. 경기당 0.43골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득점왕까지 노리기에는 굉장히 좀 저조한 수치로 네, 네.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게 그렇네요. 특징이죠. 네. 이동국 선수라든가 산토스 선수가 현재 13골인데 경기당 0.43골로 득점왕을 차지하게 된다면은 21년 만에 0.5골 아래의 수치로 득점왕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네. 올 시즌의 득점력은 굉장히 저조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좀 스트라이커의 이런 득점력이 팀 전체의 득점력과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K리그 공격력 저하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스트라이커의 골 가뭄 도대체 이 원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원인으로 지목되는 거는 역시 이제 강등이 생겼다는 거죠. 승강제가 생기면서 네. 과거 같은 경우에 뭐 꼴찌를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시즌 막판 돼서 꼴찌면은 그냥 우리 내년 시즌 준비 잘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뭐 아무 의미 없이 경기를 뛰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 골 한 골이 경기 막판까지 이 리그 막판까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런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좀 아무래도 좀 수비적인 전술을 좀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골 가뭄과 연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프레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 다음에는 스프레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정규 리그를 펼칠 때는 지지 않는 경기라고 자 노력을 합니다. 네. 최대한 승점을 획득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스프레이 시스템이 도입된 다음에 올 시즌에는 이 스프린트 라운드를 5경기로 줄였거든요. 네. 그동안은 거의 뭐 절반이었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득점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많은 감독들이 외국인 선수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연봉을 많이 받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외국인 출신의 스트라이커들이 제대로 영입이 안 되고 있고 있었던 선수들 떠나가고 있으니까 득점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황선홍 감독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종 선수들 중에 국내 선수 중에 언제 최전방 스트라이커 중에서 눈부신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가 여전히 득점포를 가동하는 건 이동국 선수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야 되지만은 다른 젊은 선수들이 이동국 선수를 견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만큼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 외국인 선수 이야기에 좀 보태고 싶은데 저도 거기 정말 100% 동감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K리그 역사상
가장 황금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말에 뭐 K리그의 르네상스를 꼽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02 월드컵 이후에 뭐 2002년부터 한 2004년 이때까지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외국 선수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브라질이 굉장히 그 좀 경제력이 좀 이렇게 약화되면서 네.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싸게 전 세계를 이제 나왔거든요. 네. 그 당시에 뭐 뛰었던 뭐 마그노라든가 도도 뭐 이런 뭐 에드밀스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올 수 없는 선수들이에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이제 도도 선수와 이제 뭐 마그노 선수가 이제 득점왕 경쟁을 할 때 경기가 이제 도도 선수가 경기가 딱 끝나면 네. 이제 라커룸 들어가자마자 그 팀 이제 그 주무한테 묻는데요. 마그노 몇 골 넣었어. 그만큼 이제 경쟁이 붙어서 둘이 막 골을 많이 넣고 네, 하니까. 내가 더 많이 넣겠다라고 이제 경쟁을 했고 그 당시에 근데 또 재밌는 건 네. 득점왕이 이 두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네. 김도훈 선수였어요. 네. 김도훈 선수가 그 시즌에 폭발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만큼의 굉장히 이제 훌륭한 외국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브라질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웬만해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과거에 말했던 뭐 에드밀슨이라던가 뭐 모따, 그다음에 뭐 도도, 마차도, 그다음에 뭐 그런 선수들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산토스, 스테보 이런 선수들이 그만큼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느냐고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선수들이긴 하지만 네. 과거만큼의 파괴력이 있고 막 경기를 막 뒤집는 능력이 있고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K리그의 문제점이긴 하죠. 네, 그렇군요. 아무리 뭐 현대적인 축구의 흐름이 이런 트렌드를 K리그가 모방을 한다고 하지만 최근 K리그에서 보여지고 있는 수비적인 전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팬들의 경기 몰입도와 흥미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사실인데요. 프로스포츠라면 구단이나 감독들이 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본다면 이건 리그의 색깔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공격적인 리그냐, 수비적인 리그냐, 아니면 전술적으로 굉장히 강조되는 리그냐, 피지컬이 강한 리그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K리그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깔들이 조금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수비가 강조되는 시기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현대 축구에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과거에는 골만 요구했으면 됐습니다. 골만 많이 넣으면 너는 최고의 스트라이커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수비 가담도 해줘야 되죠. 전술적으로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연계 플레이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면서 네. 빨리 은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스트라이커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소년 지도자들이 가장 잘하는 선수를 공격에 갖다 놨어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도 굉장히 좀 예쁘게 공을 차는 축구에 대한 그런 좀 로망이 생긴 것 같아요. 일본을 보면서 항상 일본은 지금까지 꾸준히 스트라이커가 약하고 미드필더가 강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패스 축구라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추구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공을 잘 차는 어린 선수들이 대부분 미드필더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당장 뭐 K리그에 있는 지도자들의 고민이 아니라 더 어린 나이의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재능 있는 자원들이 대부분은 뭐 중원에서 예쁜 축구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현직에 있는 유소년 지도자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사실 팬들의 입장에서는 축구를 보는 재미, 축구의 백미는 바로 골맛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아무래도 골이 많이 터져줘야 팬들이 더욱더 경기를 흥미롭게 지켜볼 텐데 이런 리그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골이 더 많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해결책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네.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어떤 부분이냐면 네. 뭐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뭐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0대0 무승부에는 뭐 승점을 뭐 1점만 주고 그다음에 막 골이 들어간 무승부에는 승점을 2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차등적으로 배분을 해서 그냥 뭐 무승부라고 하더라도 좀 골이 터지는 무승부를 좀 만드는 좀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 무승부가 많으면 너무 팬들이 재미없어 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 경기 승부차기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승부가 되면 일단 승부차기부터 해요. 그래서 승부차기 승은 또 이제 승점을 따로 배분을 해서 이런 네. 식으로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도 뭐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리그의 파이가 커져야
그래서 이 가치가 높아져야 그리고 투자하는 구단들이 많아져야 네. 결국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도, 마조노, 뭐 마차도 이런 선수들이 뛰었던 네.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절이 돼야 결국은 이제 국내 스트라이커들도 이제 득점 경쟁을 펼치면서 이제 다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뭐 김동훈 선수가 득점왕도 차지하고 했지만 그 김동훈 선수는 또 이제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는 또 아니었어요. 황선홍, 최용수 선수가 있었고 김동훈 선수 거기에 이제 뭐 그 도전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선수도 그렇게 터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네. 분명히 이제 외국인 선수의 이제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고 경쟁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리그에 좀 그런 자원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K리그의 시장이 커진다면 더욱더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경기가 흥미로워질 텐데요. 개인적으로 좀 국내형, 좀 초대형 스트라이커 스타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두 분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토론 마무리를 하면서 좀 발언을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투자하자. 이것은 유소년 시스템이든 네. 아니면은 이 K리그 클래식의 전체적인 파이든 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과 금액과 노력이 투자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난상 토론밖에 안 되거든요. 네. 어린 선수들을 성장하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서 같이 뛰면서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좀 고민을 맨날 해보면 10년 전에도 최고의 스타가 이동국이었어요. 지금도 최고의 스타가 이동국이에요. 이런 추세라면 10년 뒤에도 이동국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동국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좀 스타를 발굴해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두 분이 고심한 끝에 마무리 발언을 잘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10분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내 멋대로 프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